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요즘 기사를 보면 월세 난민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입니다. 기존에는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많이 보였죠. 이제는 벼락거지를 넘어서 월세 난민까지,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나오는 이전에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인데, 과연 어떤 정책이 이러한 벼락거지와 월세 난민을 만들어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최근에 이 월세에 대한 거래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기사 그리고 하락문자 얘기 듣고 이 매매 그리고 전세가 주춤한 데만 집중하고 계실 텐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 비중, 거래량 늘어나고 거래 비중 늘어나면서 가격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시장 기조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거주비 상승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지까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전세 못 가고 월세로 몰린다. 월세의 대세와 그리고 폭등입니다. 자, 많은 이 임대인분들이 요즘에 고민을 토로하죠. 전세를 내놨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안 나가요. 이거 어떡하죠? 큰일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뭔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 임차인들 입장을 좀 생각을 먼저 우리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임차인들 입장에서는요, 전세를 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수긍하고 적응하고 계약을 체결하기까지는 아직 적응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월세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 거래의 비중이 이만큼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폭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임차인들 입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월세 난민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물론 아닌 수요자들도 있죠. 고가 전세에 사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소득이 일정하시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에 내 자산이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세는 사치다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자, 일단은 계약갱신 청구권 등장 이후에 전세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폭등했죠.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고, 물론 계약갱신하는 수요자도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자도 감소가 있었겠지만, 상급지로 갈수록 수요자는 많고 물건은 적은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폭등이 나와버렸고, 서울의 상급지 중심 보면은 대부분 5억 이상 보증금이 올랐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그리고 서울 외곽지도 2억 이상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 보증금을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골라야 됩니까? 결국에는 월세 가시거나 계약갱신권이 있으면은 살릴 수 있으면은 거주하면 그만인데,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는 이슈들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들어오는 척하고 다시 임차 놓고 이런 케이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엔 내몰리고 월세로 거주하는 수요자, 그리고 같은 전세 포지션이라도 해당 지역구 내에서 컨디션이 좀 낮고 오래되고 작은 주택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구로 떠밀리거나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표로도 나타나요. 월세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래 비중을 보니까 매매, 전세 다 포함해서 보니까 37%예요. 21년 기준. 거의 40%가 월세 거래였다. 자, 그리고 임대 3법이 없었던 바로 직전 상황 보면은 2019년 28%입니다. 자,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10%가량의 비중이 늘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 임대인의 입장이 있고 임차인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자, 임대인 입장은 일단은 우리가 남들보다 손해보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금 주변 시세를 보는 거예요. 주변 시세. 주변 시세 대비 난 싸게 내놨는데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높아진 전세 호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가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그리고 기사도
이제 호가나 직전 바로 실거래로 된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요즘 시세로 해가지고 얼마 떨어진 거 가지고 이렇게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뭐 거래가 안 되네, 뭐 이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임차인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그 임차 가격과 비슷한 수준의 매물을 찾아요. 예. 근데 잘 찾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발만 동동 구르는 임차인도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임차인도 임차인 나름대로 지금 힘든 시기고요. 임대인도 임대인 나름대로 힘든 시기다. 예,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높아진 호가에 적응하느냐, 아니면은, 낮아진 임차인의 적정한 그 가격으로 적응하느냐, 그걸 두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도 서로의 니즈는 좀 부합하는 게, 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지금은 반전세나 월세, 그러니까 높아진 보증금을 어떻게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이 보증금 살려서 조금 보증금 낮추고 반전세를 가야겠다. 아니면 보증금 확 내려서 월세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임차인 많고, 임대인 중에서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나 그냥 세금이나 내고 수익형으로 전환해야겠다. 어차피 지금 투자도 못 하는데, 투자하기도 어려운 환경인데 뭐 세금 내면 남는 거 없잖아 하면서 그냥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니즈가 맞물린 그러한 경우에는 거래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거래 비중이.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세나 매매는 거래량이 줄었어요. 거래량이 줄었는데 지금 월세 보시면요, 이게 연도별 월세 거래량인데 지금 2018년 기준을 잡고 쭉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8년이 어떤 시점이죠? 이 폭등이 시작되던 그때 시점입니다. 아파트 폭등, 양도세 중과 때문에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되고 쭉 올라갔던 그 시기죠. 그때 이후로부터 차츰차츰 계속 올라가고 21년에 지금 2011년부터 지금 나와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6만 7천 건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자,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월세 수요가 그만큼 증가했다라는 것이고요.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 상승,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월세는 지금 보여주고 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사에 등장하는 이 단어, 월세 난민이 정말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자, 지금 현재 거주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 가격이 124만원가량이 됩니다. 자, 이걸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10% 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자, 전세와 월세는 현재 가치로 표현이 되거든요. 미래 가치가 있고 뭐 호재가 적용받고 해서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가치가 10%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한 상승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가 우려해야 될 건 이거 같아요. 전세 자금이 지금 대출의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일단 높아진 보증금을 대응해주질 못하고 있어요. 일단 전세 자금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으면은 뭐 추가적인 계속적인 상승이 우려되는, 걱정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전세 자금 대출은 한계가 있고 한도가 늘어난 건 아니니까, 게다가 좀 더 까다롭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1주택자 뭐 대출 같은 경우에 더 까다로워졌죠. 자, 따라서 전세가 추가로 폭등한다, 이러한 우려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월세 폭등이다. 자, 월세 폭등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고정된 소득에서 거주비,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러분들의 소비가 급감할 수 있고, 그리고 자산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따라서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를 하려는 분들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대출 지원이 용이한 정책 모기지를 활용할 수 있는 소형 그리고 소액 아파트의 실수요자들이 많이 진입할 것이다. 전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내 집만은 한다면 여기에 좀 몰릴 것이고, 이러한 주택은 좀 상승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현재 이러한 월세 난민, 전세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도권의 6억 이하, 5억 이하 정책 모기지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들, 특히 이제 아파트 중에서도 이러한 아파트가 있죠. 수도권 중에서 이러한 아파트, 그리고 최근에 극소형 투룸 형태 아파트에도 지금 내 집 마련으로 인해서 거래를 하는 수요들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초소형이죠. 40제곱미터 밑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투룸형의 아파트도 지금 거래가 오히려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택을 찾아서 내 집 마련을 통해서 거주를 하시면서 거주의 불안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거주 비용이 무한정 늘어나는 시기에 대응하지 못할 만큼 올라가는 이 리스크를 좀 감수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들이 좀 몰려있고 조금 상승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지역을 제가 언급을 드리면 부천 그리고 안산 일대 이쪽에 그래도 조금의 그 상승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이 금액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거주 해칭하면서 또 미래 가치까지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좀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시기에 맞춰서 좀 언급을 드리잖아요. 이 시기엔 이거다, 이 시기엔 이거다. 그래서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좀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가주택 기준도 올린 마당에 전세자금은 이 정도 가격, 사실 50%도 안 되거든요. 서울 뭐 주요 지역들 보면 50%도 안 되는 비용밖에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30%, 4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에 맞게 현실화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전까지 이 대출 한도가 보완되지 않는 한 전세는 소멸할 겁니다. 계속 줄어들고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세화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더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죠. 월세는 더 민감하니까. 그래서 월세는 폭등하는 결과를 맞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악순환이죠. 거주비 비중이 증가하고 또 거주가 불안정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모을 수 있는 돈도 줄어들면서 자산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뜻이 있다면 그곳에 길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놀라무동산 놀부였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놀라무동산 전용 강의와 매물 추천 정보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